자, 오늘은 순열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순열은 경우의 수의 계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열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순열이라는 거는 자, 어떤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가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뭐 한다?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뭐다? 순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거는 두 가지 프로세스가 됩니다. 일단 뭐 한다? 알개를 택한다. 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한다? 나열까지 한다. 요거를 우리가 순열이라 그래요. 우리 뒤에서 이제 조합을 배울 건데요. 조합은 택하는 거에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나열을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순열이라는 거는 서로 단 n개에서 r개를 택하고 그 택한 것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과정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순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열의 수를 우리가 기호로 NPR이라고 나타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잘했네요. 예를 볼게요. 자, 세 개의 숫자 1, 2, 3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든 두 자리의 자연수. 자, 1, 2, 3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두 개를 뽑기만 하는 게 아니라 뽑은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에 나열까지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뽑고 나열까지 하는 거니까 뭐다? 순열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개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두 개 선택해서 나열할 거니까 3P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니면 두 번째 거는 자, 25명 반 학생 중에서 5명을 뽑아 일렬로 줄을 세울 거예요. 자, 그럼 뽑고 세우는 것까지 하는 거니까 순열이 됩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25명 중에서 5명을 뽑아 나열할 거니까 25P5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P는요, 순열을 뜻하는 퍼뮤테이션의 첫 글자 P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NPR에서 N은 뭐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n개의 개수고요. r은 뭐다? 그 중에서 내가 택하는 거의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순열의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어요. 아까 여기 위에서 세 개의 숫자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만드는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요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동그라미 두 개죠. 왜냐면 여기 10의 자리 숫자, 여기 1의 자리 숫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 2, 3 중에서 하는 거니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 몇 장? 3장. 숫자 3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2개. 둘 다 만들어야 되니까 곱사건이겠죠? 그래서 곱해서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3 곱하기 2. 자, 그럼 3 곱하기 3P2는 자, 어떻게 계산한다? 3 곱하기 2. 그럼 무슨 얘기야? 앞에 있는 3부터 시작해서 2니까 뭐겠어요? 두 개를 곱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숫자 카드 1, 2, 3, 4, 5. 요 5개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카드 3개 뽑고 나열까지 해야 되니까 순열이 맞죠. 자,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 몇 장? 4장. 10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카드 4장. 1의 자리 3장.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거는 5P3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생각할 수 있고요. 계산은 5, 4,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5개, 5부터 시작해서 3이라는 거는 하나씩 줄어들면서 3개의 숫자를 곱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순열의 수 계산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npr이고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n, n-1, n-2 쭉쭉쭉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r개까지 쭉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다?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들어서 숫자 몇 개? r개까지를 곱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다. 그럼 뭐겠어요? 3P2가 되는 거고요. 계산은요. 3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어서 몇 개? 숫자
두 개까지 곱해라. 그래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 5개 중에서 3개니까 5p3이 될 거고요. 그쵸? 5p3은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어서 몇 개? 3개까지 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5, 4, 3 해서 얼마? 60이다. 이렇게 순열의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이제 3번 계승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계승은 뭐냐면, 자, n의 계승이라는 건 뭐냐면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로 곱한 것을 우리가 n의 계승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n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n 팩에서 n 팩토리얼엔 n의 계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 이렇게 읽고 수업할 때 뭐 빨리빨리 넘어갈 때는 n 팩 뭐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어쨌든 원래 부르는 거는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계승이라고 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팩토리얼은요. 요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3부터 시작해서 누가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하나씩 줄어든 숫자를 계속 곱해주는 거를 우리가 계승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5 팩토리얼이다. 그럼 누구부터?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얼마가 나올 때까지 1이 나올 때까지 쭉 곱하는 걸 우리가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3p3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무슨 얘기예요? 3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어서 숫자 몇 개 곱해라. 3개 곱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3, 2, 1 3, 2, 1 뭐랑 똑같아요? 계승이랑 똑같네요? 이게 뭐랑 똑같아요? 3팩이랑 똑같겠죠? 아, 그러니까 3p4는 3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4p4도 4팩인가 한번 봅시다. 4p4는요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어서 몇 개? 4개까지 곱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1개, 2개, 3개, 4개. 아, 얘도 4 팩토리얼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네요. 그쵸? 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게 되냐? npn이라는 놈이 뭐다? n 팩토리얼이구나. 요거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n팩을 이용한 순열의 수에서 바로 첫 번째 나오고 있죠. npn이 뭐다? n팩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np0은요. 얼마다? 1이라고 약속하자. 약속의 개념이죠. 그쵸? 그래서 np0은 뭐다? 한 가지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2번 npr이 n-r팩분의 n팩이다. 자,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요. 조그만 별 3개 칠게요. 자, 이거 우리가 계산할 때 요거 많이 씁니다. 자, 특히 언제 많이 쓰냐? 앞과 뒤에 모두 미지수가 있을 때 우리가 요 계산을 좀 많이 쓰는데요. 요거는 좀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암기하기 전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자로 바로 가면 너무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선생님이 숫자부터 한번 해줘 보고 이해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p가 있다.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요. 자, 요 내용을 보면은요. 자, npr인데 우변을 보면은요. 다 팩토리얼 올 계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을 팩토리얼로 바꾸는 게 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npr이 뭐라 그랬어요? n팩이라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거의 팩토리얼. 자, 그러니까 얘도 앞에 있는 5의 팩토리얼인 5팩 이렇게 해서 하고 되고요. 분모는 n-r팩이니까 5-2팩이다. 즉 3팩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원래 5p2는요.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해라? 2개 곱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원래 뭐예요? 5 곱하기 4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요. 분자에 누가 있어요? n팩이 있으니까 5, 4, 3, 2, 1까지 곱해야 되잖아요. 자, 선생님이 3, 2, 1 곱해 볼게요. 자, 내 맘대로 곱했으니까 뭐 해줘야 되게요? 당연히 나눠줘야죠. 그래야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분모를 3, 2, 1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럼 요거를 계승으로 한번 선생님이 표현을 해보면은요. 자, 분자는 5부터 1까지의 곱이니까 5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분모는 3부터 1까지의 곱이니까요. 3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요거랑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5팩이니까 요 앞에 있는 거에 팩토리얼이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쵸? 그러니까 뭐다?
m팩이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냥 5팩 쓸까요? 나중에 문자로 할게요. 5팩이고요. 3팩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5에서 2를 빼면 3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3팩은 5-2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다? NPR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M팩 분모는 누구? n-r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좀 암기해 놓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순열 내용 설명 다 했습니다. 우리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요. 요거를 기호화하고 계산법을 좀 정리했다라고 정도만 보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순열 문제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필수 예제 1번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또는 r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자, MPE가 얼마다? 90이다. 그럼 우리 그냥 MPE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M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어서 숫자 몇 개까지? 2개까지 곱해라.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럼 어떻게 곱하면 되겠어요? n-1이 얼마다? 9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거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그쵸? 우리 무슨 사실 알게 돼요? 자, n-1 두 수의 무슨 형태? 곱 형태고요. 하나 차이 나는 수들의 곱입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얘 얼마 곱하기 얼마로 생각할 수 있어요? 10 곱하기 9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까 요게 누가 되겠다? n이 되겠다. 바로 알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n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푸시는 게 좀 더 간편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6PR이 얼마다? 120이다. 자, 얘는요. 자, 보세요. 이 뒤에 미지수가 있으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기 이 앞에 문제 보면은요. 자, 어디에 미지수가 있어요? 앞에 미지수가 있고 뒤에 미지수가 없으니까 식을 간단하게 세울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뒤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으면 알게까지 곱하는 건데 알게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확한 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퍼뮤테이션의 우리 성질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6PR이니까요. 뭐부터 시작해서?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드는 곱 형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씩 줄어든 애들끼리 곱해서 얼마 되는 거? 120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앞에서 천천히 계산하면 되죠. 자, 요거 두 개 계산하면 6, 5, 30. 그쵸? 3, 4, 12. 벌써 나왔네요. 120이요. 그러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얼마예요? 120이라는 거 알게 되죠. 자,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어서 지금 몇 개 곱했습니까? 3개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R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R이 얼마다? 3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m 플러스 P4 이퀄 56 곱하기 MP이다. 얘도 뒤에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식을 쉽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 세워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m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해라? 4개 곱해라. 자, 그럼 m 플러스 2, m 플러스 1, n-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얘는 56 곱하기 mp2니까 m부터 시작해서 2개니까 n-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등식이니까 좌변에 좌우변 같은 수를 나눠도 되겠지, 얘들아. 그치? 자, 그럼 누가 나눠져? n-1, n-1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남는 건 뭡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1이 얼마다? 56이다. 요거 알게 되네요. 자, 이것도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지 마시고요. 1번처럼 보시면은요. 이 아이와 이 아이의 곱이 얼마고 56이고 얘네 둘이 얼마 차이 난다? 1 차이 난다 라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56은요 8 곱하기 7이니까요 n 플러스 2가 8, n 플러스 1이 7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 값은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 이렇게 푸시면 좀 간편합니다.
자, 1-1번은 똑같으니까 풀어보시고요. 1-2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부등식 이 아이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아랫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렇게 뒤에 미지수가 있으면 얘들아 6부터 시작해서 알게를 곱할 건데 알게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수식을 세울 수가 없다. 그쵸? 자, 그래서 요런 문제는 아까 뭘로 푼다? 선생님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요. 이거였죠. MPR을 올 계승으로 표현하는 방법. MPEG, M-알팩 요거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요거 설명했을 때 스치듯 뒤에 미지수가 있을 때 요 공식을 자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자, 얘도 지금 보면은요. 뒤에 미지수 R, 뒤에 미지수 R-1이 보이기 때문에 요 MPR이 M-알팩 부대 MPEG이다. 요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잘 쫓아와 보세요. 자, 6PR이니까요. 일단 분자에 누가 오고요. 6팩이 오고요. 분모에는요. 6-R팩 이렇게 올 거예요. 자, 크거나 같다. 4배 곱하기 자, 6PR-1은요. 마찬가지로 6팩 갈 거고요. 자, 분모는요. 6에서 R-를 빼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6-R 플러스 1팩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부등식도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눌 수 있으니까 6팩 일단 나눠줘 볼게요. 자, 그러면 남는 거 일단 정리하면요. 분모는 6-R팩분의 1 크거나 같다. 그쵸? 여기는 계산하면은요. 7-R팩분의 얼마다? 4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양변을요. 6 알팩, 분모를 한번 양변에 7 알팩을 한번 곱해줘 볼게요. 그래서 우변에 4만 남기고 팩토리얼을 좀 모아 볼게요. 그래서 양변에 7 알팩 곱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7 알팩분의 얘는 6 알팩 되고요. 양수니까 부등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자,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7 알팩 요거 약분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학생들 처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R이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7 3팩분의 6 3팩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7에서 3 빼면 얼마입니까? 4팩이고요. 6에서 3 빼면 3팩이잖아요. 그럼 얘는요. 4, 3, 2, 1이고 얘가 3, 2, 1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4만 딱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게 된다. 얘네들을 요렇게 약분을 하면 뭐만 남겠다. 맨 앞머리인 7 3만 남겠다. 요거만 알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약분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7 R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나?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R이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7 2팩분의 6 2팩이니까요. 얘 얼마 되고요? 5팩 되고 얼마 됩니까? 4팩 되죠. 그럼 5팩은 5, 4, 3, 2, 1이고 4팩은 4, 3, 1이니까 깔끔히 없어지고 앞대가리만 딱 남는 거 알게 됩니다. 앞대가리가 뭐예요? 5가요. 7 빼기 2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n-r팩에서 6-r팩 빼면 맨 앞에 있는 숫자 7-r만 남는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풀면 끝나겠죠. 그쵸? 자, 그럼 -r, -3이니까 자,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문제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R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R은 1, 2, 3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얼마? 답은 6이 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숫자로 설명해 줬는데요. 사실 좀 생각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7-r팩, 6-r팩 하면 얼마 차이 나요? 얘가 더 크고요. 얼마큼 더요? 1만큼 더 크다는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뒷부분 다 날아가고 맨 앞에 숫자만 남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야? 팩토리얼에서 얼마 차이 나면 하나 차이 나면 큰 쪽에 하나만 남는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5팩분의 3팩이다. 그럼 4, 3, 1 약분되고 누구만 남는다? 5만 남는다. 이해되십니까? 하나 더 해보면요. 6팩분의 5팩이다. 그럼 5, 4, 3, 1 약분되고 누구만 남는다? 6만 남는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7-알팩이랑 6-알팩이랑 얼마 차이 나고요? 하나 차이 나는 거니까 약분되고 누구만 남겠다? 맨 앞에 숫자 하나만 남고 밑에 6-r부터 1까지 곱한 거는 깔끔하게 약분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자, 01-3번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증명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MPR을 계승으로 바꾼 공식이 있잖아요. 네, 그거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다 뭐가 있으니까 미지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NPR이 n 곱하기 n-PR-1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좌변은 뭐 더 이상 정리할 거 없으니까요. 뭐 하면 돼요? 우변이 NPR이면 증명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자, 그래서 우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변은 자, n 곱하기 자, 모두 계승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분자에는 n-1팩 들어갈 거고요. 분모에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n-1 -r 플러스 1팩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n팩 자, 분자는 정리할 거 없고요. 분모 정리하면은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니까요. n-r팩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쫓아오시죠. 네. 자, 는 여기서 문제인데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n을 누구에 곱해줄 거냐면 여기다가 곱해줄 거예요, 선생님이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볼게요. 자, n 곱하기 n-1팩 요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n 곱하기 자, n-1팩이라는 건요. n-1부터 1이 나올 때까지 쭉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n-1, n-을 쭉 한 다음에 3, 2, 1, 뭐,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가 연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n이 n-보다 하나 큰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하나씩 쭉 줄어드는 걸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n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n-1팩은 뭐라고요? n-1부터 하나씩 줄어들어서 1까지 곱하는 건데 n-1보다 하나 큰 게 누구예요? n이잖아요. 근데 n 여기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곱하면 뭐가 되겠다? 깔끔하게 n팩이 되겠구나 라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자, 분모에는 n-r팩 되고요. 얘네 둘을 곱하면 뭐가 된다? n팩이 된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거 우리 공식 암기한 거잖아요. n-r팩분의 n팩이 누구다? npr이다. 그래서 1번이 증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계승을 이용하셔서요. 자, 2번도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2번도 뭐 이용해서요? 퍼뮤테이션을 팩토리얼로 바꾸는 거 이용해서 증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2번 시작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얘도 좌변은 더 이상 정리할 거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변 정리해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네, 우선 팩토리얼로 바꿔 볼게요. 자, 우선 요거부터 바꾸겠습니다. 자, 분자에는요, n-1팩 들어가고요. 분모에는요, n-1에서 r 뺀 팩토리얼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 r 곱하기 자, 얘도 바꾸면은요, 분자에는 n-1팩 나오고요. 그쵸? 분모에는요, n-1 r 플러스 1팩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는 우선 좀 정리하면은요, 얘는 뭐 정리할 거 없으니까 n-1팩 하고요. 얘는요, n-r 1팩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플러스 r 곱하기 얘도 분자 정리할 거 없죠? n-1팩이고요. 분모 정리하면은요, 이렇게 플러스 1이었죠?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죠?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n-r팩이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네. 자, 그럼 는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 좀 잘 보세요. 네. 자,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요. 덧셈 할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분모의 덧셈은 뭐 합니까? 통분
통분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뭘 통분해야 되냐면 여기 분모에는 n-r-1이 있고요. 여기는 n-1팩이 있어요.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그쵸? 얘가 더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로 통분할 수 있어요? n-r팩으로 통분이 가능하겠죠. 작은 걸로 통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n-r팩으로 한번 통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n-r팩이라고 써보면은요. 자,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왜냐면 보세요. n-r-1이랑 n-r-1팩이랑 n-r팩을 비교해보면 얘가 하나 더 많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적당한 수를 곱해서, 그쵸? 통분을 해줘야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누구 곱하면 되느냐,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또 문자로만 하면 이해 잘 안 되니까 숫자로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n-r팩을 한번, 숫자가 아니라 그냥 n-r팩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n-r팩은요, n-r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곱하는 거죠. 자, 그럼 우선 n-r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n-r-1, n-r-1 쭉 해서 3, 2, 1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n-r-1팩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한 게 n-r-1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 누구만 곱하면 n-r만 곱하면 누가 나온다는 사실, n-r팩이 나온다는 사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가 누구 곱한 거예요? n-r을 곱해서 누가 된 거예요? n-r팩이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내 맘대로 나눴으니까 뭐 해줘야겠어요? 당연히 곱해줘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누구 곱해주면 된다? n-r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변함없으니까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쵸? r 곱하기 n-r팩분의 n-1팩 이렇게 쓸게요. 자, 통분 됐잖아. 그쵸? 분모 통분 됐으니까 공통 분모 써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분자끼리 이제 더하면 되겠죠. 그쵸? 더해 볼게요. 자, n-r, n-1팩 플러스 r 곱하기 n-1팩입니다. 왼쪽으로 올게요. 자, 그럼 는 분자만 우선 계산해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요, 항이 몇 개, 덧셈 기준으로 2개인데 공통인수 지금 n-1팩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n-1팩으로 묶어 볼게요, 선생님이요. 자, n-1팩으로 묶으면 앞에는 뭐가 남고요? n-r이 남고요. 뒤에 뭐가 남는 거? r이 남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n-1팩 없어지고 얼마다? n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n 곱하기 n-를 앞에서 했죠. 뭐랑 똑같습니까? n팩이랑 똑같죠. 그죠? 자, 그러니까 n-r팩분의 분자가 n팩 되니까 얘도 뭐가 된다는 거 알게 됩니까? NPR이 된다는 거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1, 2번 모두 증명했어요. 잘 이해되나 안 되나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이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자, 이제 필수 문제, 필수 예제 2번 볼게요. 자,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6명을 전체 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명을 모두 줄 세운다. 그러니까 6p 6이 되는 거니까 얘가 6 팩토리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네요. 그쵸? 그럼 6부터 1까지의 곱이니까 얼마가 되겠다? 720 되겠다. 쉽게 구해지는 거죠. 자, 2번이요. 6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기까지 하겠다. 뽑고 세우는 거니까 순열, 퍼뮤테이션이 확실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겠어요? 6, P, 4가 됩니다. 그러면 6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들어서 4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니까 얼마겠다? 360이겠다. 알게 되는 거죠. 자, 3번. 자, 6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는 거다. 자, 얼핏 들으면 뽑는 것만 되는 것 같지만은요. 어떻습니까? 2명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자, 동그라미 2개가 있고 여기에는 반장, 그쵸?
여기에는 부반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반장 될 수 있는 학생 6명, 부반장 될 수 있는 학생 5명, 6 곱하기 5. 6P 2구나 라는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읽으면 뽑기만 하면 끝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6P2, 6 곱하기 5 몇 가지? 30가지다 알게 됩니다. 자, 2-1번, 2-2번 다 쉽고요. 뭐 2-3번도 쉬운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서로 다른 n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24다. 그때 n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럼 식 어떻게 해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쵸? 몇 개 나열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n개를 모두 나열하는 거군요. 뽑아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럼 npn이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n팩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24를 쪼개보면 되겠죠. 그쵸? 자, 우선 1 곱하기 2 곱하기, 그쵸? 소인수분해 할까요? 헷갈리면 소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자, 24의 소인수 2부터 해볼게요. 12고, 2 다음엔 3으로 해야겠죠? 3, 4 끝났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24다 이런 얘기인데 24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n이 얼마겠다? 4겠다. 알게 되네요. 그쵸? 픽토리얼 문제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번 볼게요. 자, 여자 4명과 남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자 3명이 서로 어떻게 하도록?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우리 이웃하여 줄 세우는 거 중학교 때 많이 했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걔네를 한 무리로 한 명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학생을 동그라미로 표현하고요. 남학생을 X로 표현을 하면은요. 여학생은 각각 4명이지만 여학생끼리 서로 이웃한다 했으니까 헤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학생들 이렇게 한 무리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마치 한 명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몇 명 줄 세우면 되는 거다? 여학생 하나, 둘, 셋, 넷, 4명 줄 세우면 되는 거구나. 자, 그러니까 일단 4팩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여학생들이요. 요 무리 안에서 여학생들도 어쨌든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여학생 4명을 줄 세우는 거를 곱해주면 끝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4팩 곱하기 4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4 곱하기 24 얼마다? 57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웃하도록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자, 이웃해야 되는 거를 한 명으로 생각하고 전체 줄을 세운 후, 그쵸? 요 무리 안에서 다시 줄 서는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자, 3-1번 한 번 더 보면은요. 펜슬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펜슬에 들어있는 알파벳을 모음 자음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모음은 누가 있습니까? E랑 I가 있고요. 나머지 몇 개는 4개는 모두 뭐가 되겠어요? 자음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모음과 자음을 나눠 보면은요. E, I고요. P, N, C 누구니? P2 됐고 NC, IL.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모음끼리는 서로 이웃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음 얘네를 이렇게 한 명으로 묶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한 명처럼 요렇게 묶습니다. 그죠? 자, 그럼 한 명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한 명, 둘, 셋, 넷, 5명 일단 줄 세우는 거니까 5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음 안에서 이 아이도 어쨌든 줄은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명 줄 세우는 거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5팩은 120이고 2팩은 2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240까지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괜찮고요. 3-4번 한번 볼까요? 자, 3-4번 한번 문제 읽어보면은요. 자, 여학생 2명과 남학생 n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40까지다. 그때 n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그냥 천천히 우리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해야 된다 그랬으니까요. 여학생 2명을 한 명으로 묶으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학생을 동그라미 남학생을 X명으로 하면은 몇 명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여학생 2명을 묶으시고요. 야, 남학생은 아까 몇 명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모두 n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학생을 한 명으로 묶고요. 그쵸? 전체 일단 줄을 세워야겠죠? 여기 n명이 있고 한 명이 있으니까 몇 명? n 플러스 1명 줄 세우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자, 이 여학생 둘 묶은 안에서 얘네들도 줄을 서야 되는 거니까 2명 줄 세우니까 뭐가 있어요? 2팩이겠죠. 괜찮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얼마다? 24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n 플러스 1팩 곱하기 2팩은 2니까 얼마다? 240. 나눠주니까 얼마예요? 120. 계승이 120이 나오는 게 뭡니까? 5팩이죠. 자,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얼마다? 5다. 그래서 n이 얼마다?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뭐 생각보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쵸? 네. 자, 다음 필수 예제 4번 볼게요. 자,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고난도 문제에서는 했지만 필수 예제에서는 없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잘 볼게요. 네. 자, 이웃하지, 앞에는요, 이웃했을 경우의 수열의 수고요. 이번에는요, 이웃하지 않을 때의 순열의 수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남자 3명과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세웠으면 좋겠다. 자, 남자끼리는 뭐라고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여학생은요? 이웃해도 되고 이웃하지 안 해도 되죠. 자유롭죠, 여학생들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남학생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웃해도 되는 여학생들을 먼저 나열을 합니다. 요 풀이법 잘 보세요. 자, 남학생 3명, 남학생을 동그라미로 표현하고요. 여학생 4명을 X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남학생은 이웃하면 안 되고 여학생은 이웃해도 되고 이웃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조건에서 자유로운 우선 여학생 4명을 첫 번째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뭐 한다? 여학생을 나열한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여학생 XXXX 이렇게 나열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경우의 수는, 수열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4명을 한 줄로 나열한 거니까 4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냐. 자, 여학생들 사이사이에 자리가 존재하는데요. 여기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자리가 남잖아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남학생을 한 명씩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만약에 여기 선택했다 하면은요. 이 초록색 네모 사이에 여학생 X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절대 이웃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이웃해도 되는 여학생들을 먼저 나열한 후 어떻게 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남학생들을 한 명씩 나열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남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남학생 3명을 나열할 건데요. 남학생 3명을 나열할 건데 지금 자리는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남학생을 나열까지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기 5개 초록색 5자리에 남학생 3명 나열하는 방법은 5P3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우선 여학생 4명 나열할 줄 세우는 거 4팩토리얼 곱하기 여학생 사이사이 5자리에 남학생 3명을 골라서 나열하는 거니까 5개 중에서 3개 골라서 나열한다. 5P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4팩은 24고요. 5P3은 63이니까 얼마다? 1440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요 1번 문제 잘 푸는 거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네. 자, 2번 볼게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자, 여자를 어떻게 교대로 세운다. 교대로 세운다는 건 뭐예요? 남자 왔으면 그 다음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세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만약에 자, 선생님은 남자, 여자 동그라미 X로 표현해 볼게요. 자, 남학생 동그라미 4개, 여학생 X 4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은요. 남학생, 그 다음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나열해도 되겠죠. 자, 두 번째 뭐도 되겠어요. 여학생 먼저 오고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요거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계산법은 쉽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우선 남학생 동그라미 4개 쭉 나열한 거니까 뭐겠어요? 4팩이죠. 뭐. 그 다음 X 여학생 4명 나열한 거니까 얘도 뭐겠어요? 4팩이겠죠. 뭐.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얘 계산 방법은 4팩 곱하기 4팩 되겠죠. 그쵸? 자, 근데 1번과 2번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4팩 곱하기 4팩이 몇 번 있겠다? 2번 있겠다. 자, 그러니까 4팩 곱하기 4팩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1150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대로 나열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거 요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4-1번입니다. 자, 농구 선수 2명과 배구 선수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농구 선수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농구는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럼 비교적 자유로운 건 누구다? 배구 선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배구 선수를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농구 선수들을 넣으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농구 선수를 동그라미로 배구 선수를 X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우선 배구 선수 3명 나열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뭐겠어요? 3팩입니다. 자, 그 다음 요 사이사이에 누구 나열하면 되겠다? 농구 선수 2명 나열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총 4자리 중에서 2자리 골라서 농구 선수 2명 나열할 거니까 4개 중에서 2개 골라서 나열한다. 4P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3팩 곱하기 4P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6 곱하기 얼마? 12니까 72가지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밑에 문제들은 풀어보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왜 이렇게 많니? 자, 필수 예제 5번 볼게요. 자, 비상에 있는 6가지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V가 맨 처음에 G가 맨 나중에 오도록 나열해라. 너무 쉽다 얘들아. 그치? 자, 한번 해볼게요. 문자 모두 6개인데요. V가 맨 앞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G가 왔으면 좋겠대요. 그럼 6개 중에서 2개 써니까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V 썼고 G 썼으니까 가운데 있는 ISAN을 일렬로 그냥 나열만 하면 되겠네요. 뭐겠어요? 4팩 24가지다. 1번은 진짜 쉽네요. 그쵸? 자, 2번 볼게요. V와 G 사이에 문자가 2개만 오도록 한번 나열해봐라. 아, V와 G 사이에 문자가 몇 개? 2개 와라. 오케이. 자, 근데 보세요. V와 G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V하고 G가 있고 사이에 몇 개? 2개.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뭐가 되겠어요? G와 V 사이. 요거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 끝 두 자리에 누구? V와 G를 나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V와 G 사이에서 V 땡땡 G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G 땡땡 V 요것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누구와 V와 G만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두 자리에 V하고 G를 나열하는 거니까 여기 V 또는 G 2가지, 여기 1가지. 즉, 2팩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2개 누가 올 수 있는지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V하고 G는 이미 사용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ISAN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여기에 나열까지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위에 문제 거 좀 지울게요. 여기에는 뭐가 됩니까? ISAN 4개 중에서 2개 골라서 나열한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4P2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V와 G 사이에 문자 두 개만 오도록 나열하는 거 일단 세팅 끝났습니다. 자, 요렇게 얘네는 지금 세팅이 끝난 상태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문자 4개 사용했으니까 문자 몇 개가 남겠어요? 2개가 더 남아있을 거예요. 2개,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얘네들은요, 이미 세팅이 끝난 애들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 섞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요 세팅은 이 4개가 그냥 이웃한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한 가지 생각하시고 나머지 2개 나열하는 거니까 3패까지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요 세팅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처럼 생각하시고 나머지 남은 문자 2개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1개, 2개, 3개 나열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우선 양 끝에 VG 나열하는 거 2패 곱하기 V와 G 사이에 숫자 2개, 문자 2개 나열하는 거 4개 중에 2개 뽑아서 나열.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 요거 한 덩어리 나머지 문자 2개, 즉 3개 나열하는 거 3팩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2 곱하기 4P는 12 곱하기 3팩은 6이니까 얼마다? 144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자, 적어도 나왔네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적어도는 무슨 사건? 여사건이다. 내용 설명 많이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적어도는 어떻게 계산한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계산한다? 양쪽 끝에 모두 뭐만 오는 거? 자음이 오는 거.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고 했으니까 사건을 쪼개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요거 2가지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다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여사건으로 설명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사건을 3가지로 쪼개서 설명해보고 그 3가지 설명 다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문자는요, VISANG입니다. 자, VISANG. 이렇게 6개인데, 양쪽 끝에 뭐가 왔으면 좋겠다고요? 모음이 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여기에 모음이 몇 개밖에 없어요? V랑 A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럼 6건 말고 나머지 사건을 한번 풀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한쪽이니까 양쪽에 다 와도 되고 한쪽에만 와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뭐가 오고 모음이 오고 여기에 뭐가 오고 자음이 오고 나머지 4개 나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자, 여기에 뭐가 오고요. 자음이 오고요. 여기에 뭐가 오고 모음이 오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도 있겠어요? 모음, 그 다음 여기도 모음.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할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면은요. 우선 여기 모음이 와야 되니까 I 아니면 A 2가지 올 수 있죠? 그쵸? 자, 2가지. 그 다음에 모음이 왔으니까 여기는 어때요? 그냥 나머지 다 오면 되는데 여기에 다시 모음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음 중에 하나만 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위에다 쓸까요? 그냥? 자, VA 중에 하나 올 수 있는 몇 가지? 2가지. 자음은 4가지니까 4가지 중에 하나 올 수 있죠? 몇 가지겠어요? 4가지. 괜찮죠? 그럼 끝났고 여기 나머지 그냥 자유롭게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뭐 되겠어요? 4팩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요? 2 곱하기 4팩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요것도요. 마찬가지죠. 똑같죠? 자, 자음 몇 가지? 4가지 중에 하나 오면 되는 거고요. 모음 2개 중에 하나 오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4개 쭉 나열하면 되니까 요거랑 똑같겠죠. 그쵸? 자, 얘는요. 모음 몇 가지? 2가지. 하나 골랐으니까 한 가지 남는 거죠. 여기는 4개 나열하는 거니까 뭐겠어요? 4팩. 그러니까 얘는 2팩 곱하기 얼마? 4팩. 이렇게 계산되지 않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계산해보면은요. 자, 2 곱하기 4팩 24 곱하기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니? 192 이렇게 나오고요. 맞죠? 2 곱하기 4 8 곱하기 24 잠깐만요. 계산 틀린 것 같아요.
2 곱하기 24 곱하기 4, 14, 2, 4, 8, 192 맞네요. 그쵸? 192 맞고요. 자, 얘도 얼마겠어요? 192고요. 2팩 곱하기 4팩이니까요. 24 곱하기 2니까 얘는 몇 가지? 48이겠네요. 그쵸? 다 더하면은요. 192에다가 48 더하면 얼마? 432. 답이 됩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적어도니까 뭘로? 여사건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해라 라는 얘기는 뭡니까? 전체에서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 오지 않는, 즉 모두 자음이 오는 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 자, 모든 경우의 수에서 양쪽 모두 뭐가 오는 거? 자음이 오는 거.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게 더 편하긴 해요. 숫자가 좀 크긴 하지만요. 자, 모든 경우의 수는요. 6개의 나열하니까 뭐겠어요? 6팩이고요. 그쵸? 양쪽에 자음 오는 거 계산해 보면은요. 자음 4개 중에서 2개 나열하는 거니까 4P이고요. 이건 나머지 3개 나열하는 거 그냥 4팩이겠죠. 자, 그러니까 4P2 곱하기 4팩 이렇게 계산하셔도 432가 나와야죠. 그쵸? 6팩 계산해 보면은요. 720 빼기 4P2는 12 곱하기 4팩이 얼마? 24. 그죠? 그러면 12에다 24 곱하면 720 빼기 288이죠. 그러니까 432.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어때요? 뭐가 더 편해요? 그렇죠. 여사건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사건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필수 예제 5번 내용 설명했습니다. 자, 밑에 거 풀어보시고요. 이제 6번, 7번 두 문제 남았는데 좀 끊어서 가볼게요.